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이넥스 이혁종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다 함께 한번 공교롭게도 마지막 섹션인데요. 다 함께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요 얘기를 듣고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맞춤형이라는 단어고요.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는 의료라는 겁니다. 헬스케어에서 의료라는 개념이 아직은 산업적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의료라는 표현이고, 마지막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전달하는 제가 공교롭게도 특이하게도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또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바이넥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는 좀 맞지 않는 주제인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차세대, 여기 제목이 제일 앞에 들어가는 제목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미래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고, 그거를 위해서 바이넥스라는 자그마한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케미칼 드러그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200년이 넘었고요. 그런 케미칼 드러그의 각각의 큰 퀀텀 점프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었고요.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1980년대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암젠이나 제네텍이라는 조그만 벤처 회사를 상당히 무시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영역을 차지할 걸로 역할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던 바이오 의약품이 항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해서 한번 크게 점핑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또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이 나오면서 성숙 단계로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던 걸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만드는 게 요새 유행하는 아이오, 이뮨 체크 포인터와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산업은 이제 바이오로 머추어된 시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머추어라는 단어 다음에 과연 그럼 넥스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여태까지는 제약업이 케미칼 드러그냐 바이오 드러그냐의 차이였지만 어쨌든 제조 산업, 즉 2차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차세대 첨단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 3차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카티라 같은 세포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의 세대가 오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했던 부분들만 한번 다시 좀 주목을 해주시면요. 주요 역할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산업마다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화학과 생물을 동시에 조화하기가 쉽지 않았듯이, 케미칼 드러그를 하는 제약산업과 바이오 드러그를 하는 제약산업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제조 방식도 다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내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플레이어들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제약사들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는 유통 구조만 똑같다라는 특징 외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었던 세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큰 중요한 내용이 표준화된, 획일화된 대량 생산의 시스템, 즉 센트럴라이즈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차 산업이 머추어드 된 상황에 3차 산업의 속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 치료제, 거기에는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서비스 산업의 성격이 대두되지 않을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지금 코비드 19 같은 세상의 큰 변화 속에서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3차 산업에서는 병원과 또 다른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중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환자 개별 세포를 이용한 또는 오프터 쉘프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맞춤 생산을 하는 디센트럴라이즈 생산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속성을 가진 3차 산업으로 의료 맞춤형 의료 서비스 세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듯이 기존의 화학의약품, 바이오 의약품들은 제약, 만드는 산업의 2차 산업의 성격이었다면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의료 서비스 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퍼스널라이즈드, 커스터마이즈드, 그다음에 디지털이 가미된, 그래서 오늘도 주제에 블록체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비탄력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차별화가 될 것이고 하이엔드, 즉 기존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보다는 여기선 차별화된 서비스의 명품 전략이 좀 더 맞는 그러한 인더스트리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뭐뭐 있는지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도 있고요.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는 많이 상용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원격 의료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 제약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시작을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도 또한 맞춤형이라는 용어로 이게 좀 더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거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망과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앞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초반에 미래어셋의 김태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병원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혈액암에서 획기적으로 역할을 하는 카티에 대한 내용이 세상의 주목을 끌었고요.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혈액암에서는 워킹을 하는데 솔리드 튜머에 가서는 워킹을 안 한다라는 부분, 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희 연구원이 말했듯이 일본의 두 제약사 중에 하나인 일본의 최고의 제약사는 다케다 같은 경우는 세포치료제와 특히 그중에서 카티, 카인케이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자기 중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 예이다시피 그러한 카티 치료제에서 나왔던 회사 중에 하나가 노을 이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여기 나오는 고형암 카티를 타겟을 하는 그 고형암을 타겟하는 카티를 개발하는데 떠오르는 주자로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플레이어들이 연구가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서도 성과가 나올 만하고 이 카티 치료제의 핵심은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름도 여태까지 제가 이제 앞에서는 약, 케미칼 드러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서부터 세라피란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 세라피고 유전자 세라피입니다. 세라피란 개념은 확실히 맞춤형이란 개념 또는 표준화된 드러그가 아닌 각각의 서비스의 개념 또는 트리트먼트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의미가 가미된 산업으로 발전이 될 거다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대에서 그럼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각각 해야 될지 또는 그 역할들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통의 제약 바이오 시대에서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장 필수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선 생산 플랫폼 확보가 아주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한국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라는 큰 회사 덕분에 한국 바이오 산업이 도약을 할 수 있듯이 그게 핵심의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왔습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투자, 라이센싱 아웃 모든 것들이 한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었습니다만 이러한 기반 없이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이후에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대가 도래됐을 때는 병원 주도의 사업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명품 고가 전력이 좀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생산 플랫폼이 아니라 전체의 치료 과정 전체를 플랫폼 또는 시스템화하는 그게 바로 예전에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라는 개념이 생산에만 국한돼 있었다면 앞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대에서는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다큐멘테이션화되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사례와 SOP와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조차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병원과 사업체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종합병원보다는 특화된 병원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병원들의 이름이 예를 들면 많이 들으신 MD 앤더슨이라든가 또 카티로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시티 오브 호프라는 LA 근교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뭐 미네소타의 깡촌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회사가 미네소타라는 되게 동떨어진 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밸류를 창출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의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대에서 병원과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등록부터 각종의 모든 것을 환자에게 딜리버리 되는 모든 서비스, 모든 치료제, 모든 시스템조차도 다 통폐합이 되어서 그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서비스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광범위한 범위의 GMP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맞진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GE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GE 벤처스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개인 맞춤형 치료제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미국에서 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런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대에서 병원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맞춰줍니다. 다른 거 내용은 필요 없고요. Decentralized Manufacturing이라는 컨셉이 과거에는 어디에서 만드나 다 동일한 치료제, 그 똑같은 표준품이 전달되던 약품에서 세라피, 즉 트리트먼트가 될수록 자기네 병원에 가깝거나 거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카티라는 치료제가 처음 나온 치료제가 우리나라 돈은 한 5억쯤 됩니다. 주사 한 방에. 그 내 생명과 직결되는 5억 주사를 맞기 위해서 자기 동네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그거를 맞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병원별로 플래그십의 의미의 제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한 서비스라는 모든 프로토콜을 만들고 갖추고 있는 병원과 그와 연계된 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낼 때 아마 이 산업을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병원뿐만 아니라 GMP 마인드를 가진 회사와의 연계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기 위해서 핵심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을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광범위한 개념의 GMP,
매니팩처링뿐만 아니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GMP의 개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과거 케미칼 드러그를 50년 이상 해온 제약사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 의약품 CMO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바이넥스라는 작은 회사가 미래를 첨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에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넥스는 바이오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에서의 모든 다양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아마 국내에서 아니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저희 인력들이 한 15년 정도 그 일을 했고요. 단순 단백질부터 이중항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종근당 이중항체도 저희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퓨전 프로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셀 세라피도 서서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바이넥스가 지향하는 바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케미칼 드러그를 꾸준히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로직 드러그는 저희가 매니팩처링이라는 저희 코어 컴퍼턴시를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셀 세라피에서 저희가 작은 투자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어서 최소한 아시아에서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